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정말 오랜만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2.1%가량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모두 다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계속해서 외국인이 좀 사자세를 외칠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장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차 전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워낙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과대 낙폭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좀 상승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현 시점에서 2차 전지주들 계속해서 봐도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50분 안에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야지만 더 알찬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고민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딱 6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6개 내에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주 들고 왔습니다. 스맥 vs 아지네스텍 들고 왔는데 일단 오늘장에서 AI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는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또 엔비디아가 차세대 이 AI 반도체 칩을 공개했죠.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이 AI 챗 GPT 관련주 로봇주들까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두 종목 내에 어떤 종목을 좀 더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주 들고 왔습니다. 아진산업 vs 현대무브넥스 들고 왔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주 오랜만에 시세를 내줬죠. 현대차가 29년 만에 이 신공장을 착수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자동차 대표주뿐만 아니라 부품주 단에서도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두 종목 내에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KH바텍 vs 세경하이테크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폴더블 관련주인데 폴더블 관련주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만한 테마로 꼽을 수 있거든요. 과연 두 종목 모두 다 오늘장에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올라갈 만한 테마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주가도 분석해보고 매수 우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6개 내에 또 오늘 함께 하시는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 전문가님이 나오셨습니다. 이 안에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2.2%가량 상승분을 켜내고 있는데 과연 이 시장 우리가 빨간불을 정말로 믿어도 될지 혹은 정말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기분 좋게 화요일을 좀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날 공매도 금지 때 굉장히 큰 폭의 저희 시장 상승이 나왔습니다. 몇 년 만에 사이드카를 처음 봤었는데 그 이후로 5일 연속으로 코스닥이 하락을 했어요. 뭐 차트만 보시면 확인이 되는데 재밌었던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 테마들 정말 대형주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가 지난주 월요일 날 큰 폭의 상승 이후로 5일 동안 상승폭을 고스란히 다 뱉어내더라고요. 그리고 금일 이제 윤 대통령님이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제대로 대한 대안책이 나올 때까지는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겠다라는 발언도 나왔었고 5일 연속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면서 외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양시장 모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금일 저녁 이제 10시 반에 미국 CPI 지표 발표가 나오고요. 이번 주에 또 셧다운 관련 이슈도 있는 만큼 내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오늘 CPI 결과에 따라 방향성을 좀 달리할 거라 너무 무리한 베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을 좀 차분하게 보면서 이제는 펀더멘탈 쪽으로 강한 모멘텀이 좀 작용할 거라 3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이제 내년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업종을 좀 저점에서 모아가는 방식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시장 이야기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국내 증시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죠. 오늘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또 밤에 당장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함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네.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님께서 하이스트 AI 봇을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봇이 정말 똑똑한 게 올라가고 또 수급이 포착되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포착을 잘 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봇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스트봇은 일종의 검색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차트 내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들 네. 순간 매일매일 포착해서 포착가 대비해서 뭐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 이상 급등을 좀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장중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미리 선침해하기는 좀 힘들어서 이제 그 장중에 시간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네. 포착과 동시에 포착과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면 당일날 만약에 10개 종목 포착이 돼서 6, 7개 종목이 3에서 5% 이상 상승이 나온다면 매도는 이제 손들은 좀 짧게 잡고 익절한 3, 5, 10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할 경우 검색기가 혹시 네. 손절 라인까지 알려주나요? 아니면? 네, 차트만 보더라도 네. 진입 시점과 손절 라인을 모두 다 알려주고 있고요. 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오늘 급등이 났던 비플라이 소프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생성형 이제 컴플러스 네. 이제 삼성의 이제 가우스죠. 삼성의 자체적인 생성형 AI 발로 어제 급등 상한가 찍고 눌렀는데 어제 이미 밑에 빨간불로 매수 사인이 나왔었어요. 만약에 전일 오전에 잡으셨던 분은 금일도 거의 한 상한가 부근까지 찍어서 이틀 연속으로 한 50%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손절가와 이렇게 손절가와 진입 시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손바뀜이 일어날 때는 매도 전략까지도 다 알려주는 부분이라 자기가 이제 평소에 본인이 관심 있었던 종목들 관심 있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네. 검색기가 이렇게 나는 포착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면 이 종목은 사도 되는 건가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이제 하이스트봇이 포착하는 종목 외에 네. 본인이 이제 눈여겨봤던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차트를 띄워놓고 매수 신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1차 익절가라든지 손절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트 띄워놓으시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해 주셔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근데 이런 검색기라든지 차트 분석은 이제 확률적으로 100%는 아닙니다. 네, 그만큼 본인의 판단이 좀 중요하고 시장의 방향성, 시장의 이제 이슈에 따라서 그쵸? 변동이 좀 클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궁금하실 때는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대놓고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나요? 네, 제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 답변을 다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궁금한 부분은 혼자서 마음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그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 것 같냐? 네. 그러면 같이 이제
시장이라든지 종목의 이슈에 대해서 같이 봐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오셔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지,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똑똑한 AI 봇을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 종목 검색기라고 불릴 수도 있죠. 이 종목 검색기가 어떤 종목이 수급이 나오는지, 수급이 쏠리고 올릴 만한 종목들 위주로만 포착을 하는데 내가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만한지 안 올라갈지 이런 거 검색기에 이렇게 또 입력을 해주시면 이 검색기가 친절하게 또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또 이 부분이 100% 확실하지 않으면 난 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 종목 정말 갈 수 있을지, 지금 하이스트봇은 이렇게 포착을 해내는데 이 종목 더 갈 만한 여력이 있는지 오셔서 물어보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또 친절하게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방송 시간이 40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또 화요일의 남자 오직 화요일 날만 나오십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잠깐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를 또 자세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저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뭐 C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 CPI를 보고 우리가 좀 방향성을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워낙에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가져갈지 혹은 이제는 좀 상승, 연말 랠리를 볼 수는 있을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인데 CPI 발표가 오늘 나오지만 예상치에 부합할 거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맞아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상치 부합된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 기조, 이제 금리 사이클을 정점을 찍었다는 심리 때문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괜찮은 흐름을 꾸준하게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좋은데 우리 증시는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증시가 상승 나오면 국내 증시도 오늘 괜찮은 출발을 할 거다. 근데 5일 연속으로 상승 이후로 상승 출발 이후로 패대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게 공매도 금지에 따른 이슈 때문에 외인들 자금이 이제 점차적으로 빠져나갈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 이렇게 외인 자금이 빠져나간 그 수급 공백을 개인이 메꿔야 되는데 개인이 최근에 이제 하락에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그것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밀렸었고요. 중간중간에 이슈도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뻥튀기 IPO 논란인 파도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 또 중간중간에 이슈도 많았었고 전일 같은 경우는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인도가 이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 때문에 관세 인하라는 이슈, 자체적인 호재보다는 그런 인도발 이슈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이제 구매 후 1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된다는 이슈도 함께 나오면서 좀 빨간불을 좀 켜줬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 상승세를 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고요. 사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2차 전지 위주로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걸 믿어도 될지. 코스닥 지수만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는 국내 장세라 워낙 이제 시총이 LNF 형제들과 에코프로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워낙 시총 사기 종목들이라 얘네들이 내리면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개별 장세, 개별 이슈 종목들이 널뛰기를 될 수밖에 없는데 금일 장세가 굉장히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2차 전지 대형주는 오르는데 반대로 또 동전주 종목들이나 개별 이슈 종목들이 또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도 섹터가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좀 애매한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내일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CPI하고 상관없이 미지수예요. CPI가 부합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지수의 하단은 한번 받쳐줄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하락폭도 제한적이지만 상승폭도 제한적이라 박스권에서 셧다운 이슈, 그러니까 주말까지는 또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물론 뭐 지수하고 상관없이 개별 이슈 종목들이야. 그렇죠. 워낙에 워낙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개별 이슈, 그러니까 이제 뭐 일정이라든지 개별 이슈 종목들이 나온다면 손이 빠르신 분들은 급등 나오기 전에 배트를 짧게 잡고 단타 형식으로 진입하는 게 그나마 짧은 시기, 이런 좀 어지러운 시기에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 실적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 펀더멘탈은 좋은데 최근에 낙폭된 종목들을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사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은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간 라이브 배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주 들고 왔습니다. 스맥 vs 아지네스텍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로봇 중에서도 좀 특화된 산업용 네. 로봇 관련 섹터고요. 금일 공교롭게도 스믹이 오전에 제가 체크를 했었을 네.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장중에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한 15%까지 상승이 좀 나왔더라고요. 방송을 아는 친구네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스믹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습니다. 네. 예전 7월 말에 거의 한 2,000원대 이하에 머물렀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2분기 실적도 호조에 네. 삼성발 이제 이제 삼성발 이제 또 자체 네, 생성형 AI를 AI뿐만 아니라 네, 가우스도 삼성의 있고. 이제 그 산업용 네. 이제 그 반도체 자동화 맞아요, 맞아요. 힘입어서 8월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9월 초에 저희 지수가 완전 무너졌었잖아요. 네. 상승폭을 한 절반 정도 뱉어내고 금일 다시 기지개를 켰었는데 AI 차트 같은 경우는 이미 8월, 7월 말에 고점을 한 3,200원 정도로 잡았었어요. 그리고 고점을 뚫어버렸잖아요. 횡보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횡보가 나오면서 고점을 뚫었을 때 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전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손절선이 한 3,400원으로 올라가면서 익절이 3차 익절이 이제 5,000원 위로 올라갔었는데 3차 익절가를 돌파한 후에 9월달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손절선 이탈하지 않고 금일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진입 신호가 떴습니다. 오전에 스맥이. 보시 그러면 오전에 이걸 포착한 거네요? 네, 포착을 해서 이미 오전에 매수를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지네스텍과 스맥 두 종목을 붙이면서 네. 금일은 이제 스맥을 픽을 해야겠다라고 들어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장중에 들어주실 건가요? 네, 스맥을 저는 오늘 픽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지넥스텍이 좀 재밌었던 게 어제 오늘 최근에 좀 눌리고 있지만 네. 아지넥스텍 차트도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게 최근에 2연속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와줬었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의 뭐 산업용 로봇을 납품하는 거에 납품한다는 이슈 때문에 올 초에 이미 납품을 했었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한다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9월 초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이미 나왔었어요. 네. 이 당시에 이제 삼성의 모션 제어칩, 삼성 이제 산업용 로봇의 모션 제어칩 이슈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물론 9월 초에 지수 밀리면서 그대로 상승을 또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납한 그러니까 상승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이틀 만에 적어도 한 8,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이틀 연속으로 급등을 내면서 3차 익절가 35,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미끄러져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손절가가 지금 10,000원 부근인데 이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두 종목 모두 지금 현재 자리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스맥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자리 자체가 이제 저점에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금일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위로 한번 빵 쳐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죠. 소위 네. 말하는 스맥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만 기다리면 되는 시점이라 괜찮은 타점이 온다면 저는 스맥을 노란 톡방에서도 진입 사인을 드리고 싶을 만큼 괜찮은 타점이 조만간에 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타점 한 3,800원에서 3,500원 사이 아니면 4,000원 이하로 한번 눌러주면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싶거든요. 지금은 4,200원 부근에서 형성이 돼 있는데 오늘 고점이 좀 낮아진다면 네. 내일 한번 눌러줄 때 아니면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 좀 눌러주면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이 3차 익절가인 5,200원대는 가볍게 한번 넘어설 수 있는 자리거든요. 스맥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좀 눌림목 기다렸다가 구간에서? 눌림목 기간 기다리셨다가 네. 진입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 두 종목 모두 다 괜찮은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 스맥을 픽한 이유가 일단은 우리 하이스트 똑똑이봇이 이 종목 장 초반부터 또 포착을 했거든요.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장중에 또 14%까지 또 빵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리값을 봤을 때 자리도 저가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수급도 그만큼 들어가 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지금 당장 들어가
들어가기보다는 눌림목 타이밍을 잡고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눌림목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AI 이 똑똑이봇, 이 하이스트봇도 이용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문가님께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까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종목들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대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랜만에 자동차 부품주 들고 왔네요. 두 종목 가운데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두 종목에 앞서서 네. 아까 스맥 얘기를 한 번만 좀 더 드린다면, 네. 오늘 원탑인가요? 아니요, 원탑은 아니지만 원탑이 될 수도 있었던 종목이라 특히 3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맞아요. 네, 작년 영업이익을 3분기 만에 넘어섰거든요. 그 실적 모멘텀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오히려 저평가가 돼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자리다. 그래서 스맥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되 없으신 분들은 톡방 꼭 들어오셔서 제가 진입 차점 알려드리면 놓치지 않고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이게 원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네. 지금 원탑 같은데 뭐 맞나요? 전국이 찔리셨나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라 지금 뭐 굳이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자동차 부품주 다시 좀 돌아오보자면 저는 자동차 부품주를 4분기하고 내년에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또 호실적도 냈고 뿐만 아니라 또 올해 뭐 현대랑 기아가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맞아요. 3분기간에 합산 영업이익이 20조가 넘었습니다. 거의 뭐 테슬라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쵸? 영업이익인데 주가는 테슬라에 비해서 한참 못 미쳐요. 왜 이렇게 사실 테슬라는 그래도 오늘 장에서 급등도 나오고 이 주가가 뜰 때는 빵빵 떠지는데 왜 우리나라 대표주들은 이렇게 좀 주가가 미미할까요?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최근에 신공장 발표하면서 투자를 늦추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수요 둔화는 분명히 올 거예요. 전기차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전기차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 투자를 늦추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본격적인 투자가 내년부터도 계속 이어질 거라 자동차 부품 관련 전망은 내년에 굉장히 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나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을 빼면 과연 어떤 섹터를 좀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4분기에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품 종목들을 대놓고 좀 모아가시라라고. 그러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3월 달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 워낙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차트만 보더라도 신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만큼 뭐 성향 자체가 너무 고점에 있는 부분, 물론 이제 신고점을 뚫고 나면 더 갈 수는 있지만 신고점 영역에서 한참 머물러 있다가 오늘 고개를 좀 숙였습니다. 15% 정도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한국 무브넥스는 고점 찍고 이제 피크아웃이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70억 정도 횡령건을 터지면서 차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잘 나갔었거든요. 잘 나갔는데 뚝 떨어졌네요.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너무 괜찮게 좀 1분기 실적까지만 해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었는데 2분기에 실적 발표와 동시에 횡령 건이 터지면서 너무 잘 나가던 주가가 하한가를 한 방에 맞았습니다. 6,000원대 지지받다가 3,000원 부근까지 한 방에 좀 내려왔는데 최근에 3,500원대 좀 지지를 보이면서 손절가도 한 3,500원 부근을 좀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0% 정도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요? 당연히 오늘 올라가고 있는 아진산업이죠. 좀 아쉬운 점이 아진산업이 제가 오전에 이 종목 두 종목 중에 픽을 할 때만 하더라도 플러스 한 2, 3% 정도 지금 1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언제 이렇게 올랐지? 분명히 오전에만 하더라도 5% 미만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10% 가까이 올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럴 줄 알았으면 오전에 노란톡방에서 미리 좀 알려드릴 거라는 후회가 좀 많이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진산업은 70억 횡령 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냈었고요. 또 9월 하필이면 9월 초부터 두 달 가까이 이제 지수 하락에
여파를 또 그대로 좀 맞았는데 네. 오히려 9월 지수 빠진 거 생각하면 9월부터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네요. 사실 시장은 엄청나게 네.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미 이전에 맞았기 때문에 네, 이미 네. 선반영을 했기 네, 때문에 이미 횡령권으로 선반영이 됐다 보니까 9월 초 대비해서 지수 빠진 거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3분기 이제 영업이익 발표 이후로 뭐 내년까지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유지가 된다면 네. 지금이 오히려 굉장히 좀 저평가이지 않을까. 지금 오늘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픽한다라고 들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10%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지금 4천, 저평가네요. 4,000원 이하에서는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렇게 뭐 올라갔을 때보다 살짝 눌렀을 때 네.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게 좋겠지만 저는 오늘 종가가 어느 선에서 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4,000원 이하에서 만약에 마감이 된다면 넌지시 한번 발을 담궈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오랜만에 오늘장에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두 종목 가운데서 아진산업을 택하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이 좀 매력적인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4,000원 이하단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좀 매수할 만한 포인트를 잡아봐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매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 자세한 전략 알고 싶다. 눌림목에서 지금 당장 말고 좀 눌렸을 때 잡고 싶다. 혹은 지금 당장이라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24분 정도 남았습니다. 24분 안에 오셔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또 타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궁금한 질문들까지 모두 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또 채팅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오시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채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성이 있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궁금한 부분들 모두 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진산업 차트 한 번만 제가 좀 띄워드린다면 차트를 못 보셨구나.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좀 재밌는 구간이 아까 네. 스맥이랑 좀 비슷합니다. 3월 초에 이 매수 신호가 나왔었어요. AI 차트에서 강한 매수 신호가 3월 초에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3,000원 이하에서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2,500원을 손절해 놓고 3,600원대가 그때는 3차 익절가였거든요. 네. 근데 3차 익절가를 돌파를 한 후에 여기를 지지를 받았잖아요. 4, 네. 5월 달에 3,600원대를 지지받으면서 이제 차트가 바뀌는 이유가 지지를 받고 손절과 익절선이 다시 바뀌었어요. 4,500원에서 5,000원 선까지 3차 익절가가 바뀌고 손절선이 3,500원으로 바뀌는 시점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손절가를 3차 익절가를 돌파한 후에 거의 7,000원, 8,000원 부근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게 5월부터 7월까지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가 워낙 실적이 좋았다 보니까 2분기도 이 정도 실적만 유지된다면 지금 뭐 8,000원, 10,000원 앞자리가 10,000원대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실적 발표와 동시에 말씀드린 70억. 그러니까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만 봤을 때 70억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70억이 이제 영업이익에 방영돼 버리면 굉장히 이제 좀 조조한 실적이 좀 2분기에 나오다 보니까 영업이익보다는 이제 그 순이익이 굉장히 적자로 이제 전환되면서 실망감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한때 거의 뭐 8,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이 아진산업이 지금 3,000원대 아닌가요? 네, 3,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렸었는데 쭉 밀렸네요. 최근 이제 9월대 지수 하락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버티고 있었어요. 4,000원 이하에서 3,500원대 부근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좀 잘 버텼기 때문에 저는 4,000원 이하에서 굉장히 싸더 느끼고 있는 이유가 이미 뭐 악재는 지나갔습니다. 뭐 횡령에 대한 70억 악재는 이미 다 소화가 됐고요. 이제는 뭐 3분기 실적부터 4분기 실적이 물론 뭐 그 올해 1월에 피크를 찍고 1월만큼 실적이 좋지는 않겠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래도 꾸준하게 증가세로 이어진다면 흑자가 계속 된다면 오히려 4,000원 이하에서는 굉장히 싼 구간이다. 네, 자동차 부품 종목들 내년까지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밝거든요. 그쵸? 네, 그만큼 지금 4,000원 이하에서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싼 구간이니까 부담 없이 모아가셔도 괜찮고 혹시라도 아진산업을 이제 5,000원, 6,000원대 이제 하한가 횡령 전에 보유하고 계시다 물려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한 3,500원 선
손절가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아,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추가 해도 매수로. 괜찮은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아진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원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오늘 장의 원탑 굉장히 좀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종목 대결도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폴더블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KH바텍 vs 세경하이테크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원래는 폴더블 관련 대장주는 네. 누가 뭐래도 KH바텍이었어요. 왜냐면 오늘 근데 이 폴더블 관련주는 혹시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차세대 그 폴더블 폰이 이제 야심차게 올해 상반기까지 네. 그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딱히 생각보다 저조하다 판매량이. 그나마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할 부분은 애플의 네. 이제 폴더블 신제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향 국내가 좀 저조하지만 이제 중국향 매출이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네. 폴더블 폰이 지금 저조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어차피 뭐 추세적인 대세가 폴더블 폰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네. 추세라면 앞으로 미래 전망은 굉장히 밝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폴더블 폰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하락폭이 워낙 깊었습니다. 그렇죠. 네, 워낙 하락폭이 좀 깊었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나온다면 그래도 폴더블 폰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KH바텍이 이제 힌지를 독점적으로 이제 납품한다는 네, 부분 그렇죠. 때문에 원래는 이제 전통적인 대장이었지만 금일만큼은 저는 바텍보다는 세경 하이테크 쪽으로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이유가 원래 기존의 대장을 좀 추구하시는 그런 또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 대장은 좀 성향이 바뀌기 마련이고 오늘 대장은 바뀌었나요? 금일만 보더라도 세경 하이테크가 KH 바텍에 비해서 훨씬 더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 우선 KH 바텍부터 살펴볼 네.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KH 바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승폭을 계속 네. 축소하고 좀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KH 바텍. 네, 바텍. 네, 지금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네. 차트를 최근에 보면 이제 하락폭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고요. 6월 달, 7월 달에 2만 원, 2천 원대 고점을 찍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에 이제는 하향 평준화, 네. 손절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1차 익절가와 손절가 사이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부분이라 좀 지루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금일도 지수가 이렇게 상승이 좀 크게 나오는 부분인데 지수만큼만 그냥 2.5% 정도 상승폭을 그치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급이라든지 탄력이 좀 둔화가 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발 쪽으로 워낙 이제 의존도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번에 폴더블 폰이 1,300만 대 예상을 했지만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네. 그만큼 이제 판매력이 둔화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항 매출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상승에 따른 한계가 이제는 좀 보인다 해도 그리고 워낙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1월 달부터 이미 기대감을 충분히 또 선반영 받았던 부분이라 올해 1월 달에 거의 한 14,000원대에서 22,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도 15,000원, 16,000원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기존에 이제 2만 원대를 뚫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료가 필요하다. 근데 그 재료가 지금 현재는 공백이 크다 보니까 상승의 탄력이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금이 의미 있는 수급이 좀 들어와줬어요. 첫 번째가 이제 실적이거든요. 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비용 면에서 많이 축소를 해서 매출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왔었고요. 차트적으로도 하락 추세선을 금일 거의 뭐 터치가 될 만큼 1차 익절가 14,000원을 강하게 뚫어준다면 3차 익절가 17,000원 부근까지도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락폭이 깊었던 만큼 웬만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털어냈다. 그만큼 호가창이 좀 가벼워졌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가 저희 AI 차트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저점에서 일단 1차적인 매수세는 10,000원대에서 매수세가 나왔었고요. 3일 전에 11,000원대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2번 연속으로 이 친구는 나와줬어요. 그럼 알고 있었네요. 하이스트 AI 곳은. 수급이 이제 저점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이제 꺾이는 부분.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잖아요. 변곡점을 하이스트봇이 기가 막히게 포착을 잘하거든요. 저점에서 변곡점에서 이미 매수 신호가 2번 정도 나왔다 보니까
이제는 3차 익절가 돌파 16,500원, 17,000원 돌파까지는 편안하게 지켜보셔도 괜찮은 구간인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오늘 한 10% 정도 공교롭게도 오늘 픽한 종목들이 대부분 10% 가까이 세 종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10% 급등이 나왔을 때 네. 저는 추격은 최대한 좀 자제하라고 추격 매수를 싫어하시잖아요. 네, 추격은 최대한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내일 물론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올 네. 수도 있겠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뭐 커피값 정도로 가볍게 좀 진입을 해주시고 비중을 좀 실으려면 눌림목을 좀 기다려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눌림목 구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000원 초반대입니다. 12,000원 중반대 한 12,6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 와준다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한번 진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포지션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한 매출이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고 가장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뭐 내년에 아이폰이 네. 폴더블 폰을 또 신규로 나온다는 이슈, 그냥 바람만 좀 불어줘도 네, 사실 이렇게 바람만 불어줘도 주가에는 큰 풍으로 또 네, 관련주 큰 폭으로. 종목들은 테마를 탈고 네. 왜냐면 1등만 이제 기억하는 세상이잖아요. 어떤 반도체 관련 테마도 삼성향이냐, 맞아요. 아니면 2차 전지는 테슬라향이냐, 네. 그리고 폴더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애플, 네. 애플향이냐에 따라 똑같은 재료라도 주가의 변동폭이 다를 정도로 애플향 이슈만 나와준다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싸게 느껴질 정도로 큰 폭의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다. 근데 그 기대감이 굉장히 좀 오래 기다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너무 긴 호흡으로 가기보다는 저는 좀 짧게 배틀을 잡고 스윙 종목으로 진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세경 하이테크에 픽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잡을 만한 좀 이런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의미 있는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긴 호흡을 들고 가진 말고 단기 스윙 느낌으로 우리가 짧게 끊어가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나도 그래서 짧게 스윙을 한번 이 종목 단타 느낌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매수매도 타점까지 잡기 어려운데 함께 하셔서 모두 다 이런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6개 종목 내에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원탑 종목 저도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스맥도 좋은 것 같고 아진산업도 좋은 것 같고 이 마지막 종목도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종목이 원탑일지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모두 다 챙겨갈 수 있는데요. 함께할 수 있는 방의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플러스 알파로 하이스트 복까지 모두 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하이스트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일 이 세 종목 픽한 종목 중에 원탑 종목이 있는데
세 종목 모두 제가 좀 애정하는 종목이라 어떤 종목을 원탑으로 삼아야 될지도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스맥 같은 경우에도 네.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언급도 많이 해주셨고 네. 아진산업도 언급을 많이 해주셨고 마지막인 이 종목도 전문가님께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막 이슈를 여러 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장의 원탑은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평소 같은 경우는 원탑을 항상 뒤로 빼는 경향이 좀 네. 있었고요. 금일 이 세 종목이 좀 특징이라 함은 네. 세 종목 모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 이제는 펀드멘탈에 좀 집중하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쵸?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이번 주면 끝이 납니다. 네. 그러면 어닝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실적보다는 이슈에 대한 모멘텀으로 개별 장세가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장세 속에서도 실적 모멘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적 플러스 다 이슈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라 그렇죠. 세 종목 모두 어떤 종목을 잡아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그중에서 한 가지를 뽑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일단 밑밥으로 깔고 네, 일단 뽑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그리고 만나보도록 금일은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예요. 산업기계용, 공기계용, 치공구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오늘 자동차 부품 종목이고요. 차량 충돌 시 충격 증가를 최소화하는 자동차 차체 부각 패널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OEM 방식으로 완성차 업체 부품 납품을 하고 있고 현대차의 1차 벤더예요. 대부분 매출의 한 80~90%가 이 현대차 쪽으로 나오고 있고 기아차의 미국 조지아 공장 아웃소싱 생산 업체입니다. 차체와 엔진을 구동하는 무빙 파트 부품을 공급 중이라 이 조지아 관련 이슈 때도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던 테마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가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무려 20조를 돌파를 했어요. 20조. 제가 알기로는 12년 전에 10조를 한번 돌파를 했었거든요. 12년 만에 이제 20조를 돌파할 정도로 올해 어마어마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금 내고 있고 내년에도 저는 그렇게 실적에 대한 훼손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와 차량 부품 이 두 가지 섹터를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사실 다시 한번 좀 자동차주들은 강조드립니다. 실적이 좋은 거는 워낙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만큼 좀 주가가 따라오지 못해서 이게 좀 많이 아쉽거든요. 네. 이제 또 내년에 혹은 이번 하반기에는 자동차 부품주들 좀 시세를 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동안 뭐 현기차만 보더라도 네. 이런 어마어마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아주 무겁더라고요. 형편없이 무거운데 이 부분은 저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올해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 AI에 해였어요. 네. AI 쪽으로 수급을 다 뺏겼습니다. 이 AI에서 파생되는 AI 반도체, 로봇 이런 쪽으로 네. 좀 더 수급을 뺏겼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 테마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 이미 선반영을 받았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나마 저평가돼 있고 선반영 받지 않은 섹터를 꼽자면 네. 굳이 꼽자면 자동차 부품 섹터거든요. 근데 굳이 사실 꼽자면. 자동차 부품이면 뭐 저희가 이렇게 대결을 했던 종목 중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다 알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은 종목이 아니라 들어가는 타이밍과 아. 나오는 타이밍이 또 이 종목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방송 도중에 또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실 때 말고 또 방송 장중에 또 올라줬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네. 좀 애매한 구간이 제가 오늘 포착했을 때 여기 5% 정도 올라갔었어요. 여기 3,800원 이하에서 제가 포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장중에 10% 넘는 급등을 아까 보여주더라고요. 애매하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3,800원 이하에서 잡고 싶은데 힌트는 다 드렸어요. 네네네. 눌러주면 3,800원 부근에 1차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 종목 계속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체크하고 있다가 3,800원 부근 내려오면 이제는 슬슬 진입해봐야 될 시점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물론 네. 아진산 이 종목도 굉장히 좀 말하셨네요? 좋지만 뭐 다 아시는 분들인데 3,800원을 네. 내려왔을 때 진입도 좋지만 네. 언제 팔아야 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매수도 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네. 매도를 해야지만 그게 내 네. 돈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면 여기 전 고점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올라갔을 때가 네. 지금 딱 3차 익절가인 한 4,800원 부근입니다. 이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이제 구름 구간 저항대라고 하는데 네. 여기를 좀 뚫어줘야 위가 지금 열려 있거든요. 한국 무브넥스처럼 근데 지금 못 들어주고 있지 않아요? 이제
뚫기 전에 잡아야죠. 아. 뚫고 난 뒤에 잡으면 물론 뭐 위에 열려 있는 부분을 치고 올라가는 맛이 있겠지만 네. 저점에 잡아서 좀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야지 또 수익도 크죠. 예,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바닥 구간에서 잡아야지만 나중에 올라갔을 때 좀 편안하게 분할 매도로 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다. 언제 진입하고 언제 파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뭐 올라갈 종목들이야 뭐 10개도 20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쵸. 그 종목을 언제 진입하느냐. 그리고 말씀 지금 살짝만 더 해주시면 네. 안 되겠죠? 뭐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네. 오늘 같은 이 종목 원탑 종목인 이 종목을 정말 노란 톡방에 거의 다 입장하시면 주셨네요. 제가 이 오늘 포착했던 3,800원 이하에서 내려오면 혹시라도 제가 깜빡하고 포착을 이제 사인을 안 드리면 노란 톡방에서 아진 사람 내려왔는데 왜 사인 안 주냐고 따지셔도 괜찮아요. 아예 전문가님이 네. 아주 그냥 살짝 공개하시면서 그냥 대놓고 공개를 하시네요. 어떤 종목인지. 항상 오늘 왜냐면 이 세 종목 중에 네. 자동차 부품테마는 얘밖에 없는데 굳이 얘를 가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거 좀 부끄러움이 많은데 네. 부끄러운 일이라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입하는 타점이 중요하고 오늘 이 종목 외에도 제가 아까 가져온 스맥이나 세계 하이테크도 또 평소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굉장히 좀 하셨잖아요. 눈여겨봤고 애정하는 종목인데 공교롭게도 이 세 종목 모두 오늘 한 10% 네. 상승이 좀 나왔잖아요. 어떤 종목이 먼저 좀 눌러주냐에 따라 음. 혹시라도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아진산업이 눌림 없이 바로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노란 톡방에서 제가 언급드린 종목이 네. 눌림목에서 잡겠습니다 하고 안 눌러주고 가는 경우가 꽤 많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면 플랜 B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스맥이라든지 세경 아니면 같은 종목을 어떻게 보면 오늘은 네. 그러면 원탑이 3개라고 들어도 되겠네요. 그렇게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셋 다 애정하는 종목이고 셋 다 먼저 눌러주는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갈 거라 아진산업을 원탑으로 가지고 왔지만 네. 이 종목을 왜냐하면 종목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네. 눌러주지 않고 바로 급등 나와버리면 그렇죠. 종목을 모르고 넘어가면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찜찜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눌림목에 잡겠지만 혹시라도 눌러주지 않는다면 오늘 나머지 가져왔던 픽 종목 중에 눌림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원탑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라고 확신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뭐 전문가님께서 원탑을 3개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3가지 종목이 다 좋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눌러주는 종목이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일단 또 얘기를 했나요? 원탑 종목 자동차 부품주가 먼저 눌러준다면 좋겠지만 이 종목이 눌러줌 없이 그냥 간다면 전문가님께서 이 나머지 종목 스맥이나 혹은 세경 하이테크 중에서도 또 종목들에 대한 전략 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원탑 종목이 3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3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도 타점까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약 3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단에 방법 나와 있죠. 이 방법을 통해서 모두 다 함께 하셔서 3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트 전문가님답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락에 아까 제가 베팅을 좀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극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공매도 금지 이후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라는 이슈가 하나 남아 있고요. 네.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일단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사탄 랠리는 올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증시하고 요즘에 디커플링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 CPI 발표뿐만 아니라 APEC 그리고 셧다운 이슈까지도 좀 있는 만큼 너무 무리하게 베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난 다음 방향성이 확인이 되면 그때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지
조급함에 너무 이제 바닥이겠지 생각하고 한 번의 베팅은 최대한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종목의 매수 매도 타이밍, 종목명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1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